투자 잘 모르는데 나한테 해당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 하루라도 빨리 개설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 계좌에서 돈을 굴렸는지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와, 대박이다. 이걸 모르고 있었다고? 사회초년생 추천 비추천에 대한 저의 생각, 잠깐 개설하기 전에 ISA를 나도 모른 채 이미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습관은 레빗데빗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 너무나도 핫한 그 통장 ISA 계좌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연말정산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셨듯이 제가 또 나름 절세에 일가견이 있잖아요. 절세하면 빠질 수 없는 통장이 바로 ISA 통장입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쉽고 야무지게 정리해봤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도 주변에 ISA 얼른 만들어 라고 추천하게 되실 거예요. 만능통장, 국민통장, 비과세 절세계좌,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뭐야 하셨던 분들, 투자를 처음 시작해보려고 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분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절세에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우리 같이 야무지게 돈 굴리자고요. 먼저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요. 종합자산관리, 즉 다양한 상품들을 종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과일 바구니로 치면 사과도 담을 수 있고 딸기도 담을 수 있고 바나나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품들에 투자할 수 있냐? 이 바구니에 과연 어떤 것들을 담을 수 있냐? 이 계좌 하나로 펀드, 주식, 예금, RP, 리츠, ETF, ELS, 채권 등 정말 다양한 상품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오케이.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계좌인 거 알겠어. 그럼 첫 번째, 나는 이런 거 투자 잘 모르는데 나한테 해당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도 하루라도 빨리 개설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음 두 번째, 그래,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 계좌. 그래서 어떤 점이 좋다는 건데 장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ISA 장점 1번, 비과세. ISA가 좋은 이유는 정말 절세의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절세 혜택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ISA 계좌는 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개정이 된다면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형은 무려 1000만원까지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개정되는 서민형 기준, 내가 투자소득으로 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금 적금에 가입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와 주식 배당금은 이자소득세 15.4%가 떼어지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적금 이자로 30만 원이 발생했다고 치면 이게 만기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소득세 15.4%인 46,200원이 세금으로 떼어지고 들어오는 거죠. 좀 아깝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주식 배당금으로 500원 들어올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당연히 세금 떼고 받았습니다. 당연한 거긴 하지만 500원에서도 세금을 떼니까 기분이 조금 약간 코 묻은 돈에서 떼어가는 느낌? 뭔가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이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ISA 확대의 진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4년도에는 이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은 500만원까지, 서민형은 1000만원까지 대폭 확대될 거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건 다 한도가 있기 마련이죠. 연간 납입 한도. 우리가 통장에서 굴리는 시드머니가 되겠죠. 이것도 연 2천만원이었는데 4천만원으로 상향할 거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4천씩 5년 안에 2억 만드는 통장이라는 별명도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현재 기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원래는 2월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고 그만큼 ISA 가입자 수도 늘었었는데요. 여야 견해 차이로 사실상 2월에 상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게 될 텐데요. 여론에서는 정기 국회가 열리는 9월은 돼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선입니다. 사실상 지금은 논의가 되기도 전이라 될지 말지는 미지수인 상황인 거죠. 그치만 당장 확대가 되면 우리에게 너무 좋겠지만 확대가 되지 않아도 혹은 느리게 되어도 ISA는 절세 혜택이 충분히 좋은 통장이다. 그래서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볼 건 없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당장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 계획을 세웠던 분들은 아직 미정이다 라는 점 알고 상황에 맞게 조금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ISA 한도 확대와 더불어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요. 바로 금투세 폐지입니다. 금투세 많이 들어보셨죠?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로
반대로 국내 및 펀드형 주식에서 5천만 원, 기타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에는 250만 원이 초과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이 표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5.4%도 아니고 22%, 27.5%예요. 많죠. 이게 원래는 2023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표가 되었었는데요. 정부에서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2년간 유예를 했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2025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 투자로 낸 수익에서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 안 떼어가잖아요. 근데 2025년에 금투세가 시작된다면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에이, 나 주식 투자로 5천 수익까지는 안 돼,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 그래도 우선은 세금을 뗍니다. 이게 원천징수 방식이라 만약 우리가 공모주 투자로 5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일단 거기에 22%인 11,00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고, 연말정산 하듯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거롭기도 하고 우선 세금을 떼어가니까 그에 대한 기회비용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ISA 한도 확대와 더불어 이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자, 없애자라는 안건을 상정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2월에 상정되지 못해서 ISA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ISA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에서도 세금을 매기니까 오히려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더더욱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ISA는 만드는 게 좋다가 되겠습니다. ISA의 두 번째 장점으로는 저율 과세가 있습니다. ISA는 비과세 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한도 금액을 넘으면 과세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일반 계좌와 동일한 15.4%의 과세가 아닌 9.9%의 저율 과세를 매깁니다. 24년도 개정안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만약 내가 A 상품에 투자해서 이자 소득이 600만 원 발생했을 경우에 일반 계좌는 15.4%의 세금으로 92만 4천 원을 내고, ISA 일반형 계좌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 인정이 되니까 100만 원에 대한 저율 과세 9.9%인 9만 9천 원, ISA 서민형 계좌는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인정이니까 세금 0원이 되는 겁니다. 어디 계좌에서 돈을 굴렸는지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세 번째 장점도 엄청난데요. 바로 손익통산입니다.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준다는 건데요. 투자를 하다 보면 모든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어떤 건 수익이 나고 어떤 건 손실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ISA 계좌에서는 이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한 다음에 세금을 매깁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A 상품에서는 1000만 원의 수익, B 상품에서는 300만 원의 손실이 났다고 칠게요. 그럼 일반 계좌에서는 1000만 원 수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 총 154만 원을 내겠죠. 자, 그럼 ISA 계좌에서는 어떨까요? 1000만 원 수익과 300만 원 손실을 합산해서 이 계좌의 총 수익은 700만 원으로 통산을 하고요. 이 700만 원에 각각 비과세 한도를 적용해서 일반형은 19만 8천 원, 서민형은 다 공제가 되어 내야 할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일반 계좌에서는 154만 원, ISA 일반형에서는 19만 8천 원, ISA 서민형 계좌에서는 0원의 세금이 매겨지는 거죠. 저 이거 처음에 알았을 때 와, 대박이다, 이걸 모르고 있었다고? 라고 생각했어요. 이 영상을 통해 이제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똑똑하게 투자하자고요. 그럼 ISA 단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3년이라는 의무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3년을 보유해야지만 IS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중도에 해지하면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 것과 동일하게 15.4%의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3년 동안 돈이 다 묶이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자가 발생한 비용 말고 우리가 투자한 원금만큼은 인출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올해 내가 2천만 원을 입금했다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갈 땐 자유롭지만 들어올 땐 자유롭지 않다라는 점. 내가 뺀 금액은 다시 입금할 수 없이 납입 한도에서 차감이 됩니다. 1000만 원을 인출해서 썼다면 그 해에는 통장의 납입 한도가 개정안 기준 총 4천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빠진 3000만 원의 한도를 가지는 통장이 되는 거예요. 단점 두 번째로는 만기 시 현금 형태로 바꿔야 한다입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계좌가 만기되는 시점에 적용이 되는데요. 만기 시점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자에 계좌가 만기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들을 그대로 주식이나 채권 형태로 옮길 수 없고 이걸 전부 다 매도하고 현금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좀 번거로울 수 있는 게 단점이에요. 그치만 ISA 만기 후 2달 안에 그 현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박인데요. 우리 노후자금 마련이랑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서 연금저축 다들 하잖아요. ISA 만기 시에는 이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와
또 별개로 ISA에 있던 돈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가 돈을 잘 굴려서 딱 비과세 받을 한도만큼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때 해지하고 세금 안 내고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서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고 또 다시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해서 또 비과세 한도만큼 굴리고 이렇게 운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애플, 엔비디아와 같은 해외 주식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투자는 일반 계좌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ISA 계좌에서는 해외 지수, 너무 유명한 S&P 500, 나스닥 등을 추종하는 국내에 상장된 ETF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이거 S&P 500,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과 같은 이런 ETF 상품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ISA 계좌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사회초년생 추천, 비추천에 대한 저의 생각은 하루라도 빨리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당장 투자할 생각이 없어도 일단 개설을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번 서민형은 만기까지 서민형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득이 적을 때 미리 ISA 계좌를 서민형으로 만들어두면 이후에 소득이 늘어나도 만기 때까지는 서민형으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서민형의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의 2배로 엄청났던 거 기억나시죠? 두 번째 이유는 계좌만 만들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보유기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아직 내가 투자는 잘 모르지만 일단 24년도에 ISA 계좌 개설은 했어요. 그런 다음에 2년이 지나고 26년도에 투자를 시작해도 그로부터 1년만 유지하면 총 3년이 지난 거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투자를 마음먹고 시작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두는 게 좋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연간 납입 한도가 2월이 된다는 점입니다. 24년도 개정안 기준으로 연간 납입 한도, 우리가 1년에 시드머니로 이 통장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였죠? 네, 4천만 원이었죠. 이게 사라지지 않고 한도만큼 다음 해로 2월이 됩니다. 24년도에 통장 개설을 하고 0원, 25년도도 0원이면 26년도에는 그 한도들이 다 2월이 돼서 총 1억 2천만 원의 한도를 갖는 통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한도가 넉넉한 ISA 계좌가 있다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ISA 계좌를 개설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 텐데요. 그럼 어떻게 개설할까요?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소득에 상관없이 가능하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ISA 종류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는데요. 내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주식 투자도 가능한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중개형을 추천드리고요.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종류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ISA 계좌는 은행 증권을 통틀어서 1인 1계좌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시기에 가입 이벤트가 있거나 UI가 익숙한 주거래 증권사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깐, 개설하기 전에 ISA를 나도 모른 채 이미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이 케이스였어요. 처음에 주식 계좌를 만들 때 증권사 어플에서 이 통장 같이 만들면 좋아요 라고 묶어서 통장을 개설하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나중에 또 개설할 필요 없이 다 미리 만들어두자 라는 마음으로 일반 계좌, CMA 이런 거 다 선택해서 개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ISA 통장도 있었던 거죠. 사용하는 증권사 어플에서 ISA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처럼 가입이 되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완전 신입사원 때 가입한 거라서 서민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모르고 한 거지만 과거의 저를 칭찬해 줬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절세 원탑 만능통장 ISA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보았는데요. 주변에 아직 ISA에 대해 모르는 친구나 동기, 선배가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서 알려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절세하면서 조금 더 똑똑하고 알차게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